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풀일 시리즈의 성질과 관련한 예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6을 볼 거고요. 지금 예제 3.6은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예제 3.5의 이제 확장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3.5에서 우리가 구했던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일부 이제 사용할 거고요. 자, 우리가 예제 3.5에서 다뤘던 신호를 xt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xt라고 가정하고, 자, 그 xt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신호 gt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t에서 그러니까 3.5에서 구했던 이제 프레시릴 코에피션트 ak라는 것이, 자, ak라는 것이 지금 여기 쓰여지는 이런 형태로 쓰여졌었습니다. 지금 ak라고 하는 것은 k5분의 sin k 오메가 제로 곱하기 t1로 쓰여졌었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자, xt라고 하는 함수 신호는 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신호였었죠.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형태였었는데 그 신호가 지금 GT의 형태로 바뀌려면 지금 자, 이 신호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자, 이 신호가 그러니까 1만큼 시프트를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2분의 1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것이 이제 k가 0과 같지 않을 때 이 값을 가졌고요. k 콜 0일 때는 a0에 대한 거는 자, 지금 여기서 t1에 해당되는 값이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기가 4니까요. 그 값을 대입해서 보시면 a0 값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뭐 또 다른 풀이 방법을 이제 하나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풀이 시리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쓰여진 거고요. 그래서 DK라고 하는 것이 지금 GT라고 하는 신호의 풀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구간 그리고 0부터 2까지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값을 갖게 되죠.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때는 1의 값을 갖게 되니까 그 값에 대해서 지금 식을 써주고 DK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정의에 입각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T라고 하는 3.5에서의 스퀘어 웨이브가 3.6에서는 자, 1만큼의 타임 시프트 그리고 2분의 1만큼의 옵셋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C 성분이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주기가 4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는 2분의 파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요. 지금 BK라고 하는 것은 1만큼의 타임 시프트를 고려한 지금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AK라고 하는 신호에 1만큼의 타임 시프트를 고려하게 되면 자, 매그니튜드는 변함이 없고 이제 위상만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1만큼의 타임 시프트를 고려한 BK라는 코에피션트를 구했고요. 그리고 C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여기 뒤쪽에 옵셋이 2분의 1만큼 바뀌었을 때입니다. 지금 DC 성분이죠. DC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는 자, K번째 고조파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K가 0일 때에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게 되는 거고요. K가 0이 아닌 경우에는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DC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자, 프리퀀시 성분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DK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자, K가 0이 아닌 경우와 K가 0인 경우를 따로 보는 거고요. K가 일단 좀 더 쉬운 K가 0인 경우를 보게 되면 A0라고 하는 값에서 자, XT의 제로 오더 코에피션트 A0의 값에서 자, 2분의 1을 빼주면 됐었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A0라는 것이 2분의 1의 값을 간다고 했었으니까 이 둘을 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최종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AK라고 하는 것이 XT의 자, K가 0이 아닐 때의 코에피션트였고요.
자, 그리고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k 파이 나누기 2라는 것은 지금 여기 1만큼 시프트 된 데서 오는 거였죠. 자, ak 대신에 우리가 위에서 지금 썼었던 혹은 3.5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AK 값을 대신 대입을 한 거고요. 대입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형태대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식에서 t1 대신에 지금 1의 값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로 대신에 여기 2분의 파이 값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1 값이 1이 된 이유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쪽 끝을 마이너스 t1 그리고 이쪽 끝을 이제 t1으로 이제 정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거리가 각각 1이기 때문에 t1 값을 우리 여기서는 1로 봐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7은 여기 보여준 xt라고 하는 신호에 대한 이제 푸레 시리즈 전개, 그리고 이제 푸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자,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에 대한 이제 푸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2k로 봤습니다. 2k로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gt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t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자, 그래서 지금 2k라고 하는 우리가 푸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데,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방법을 먼저 보고 그리고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이제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신호를 보면 xt라는 신호를 보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한 이제 주기 신호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그려져 있어야 이게 주기 신호라는 게 확실해질 텐데 뭐 어쨌든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주기 4인 주기 신호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신호고요. 그리고 0부터 2의 구간에 대해서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1차 직선 방정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입각해서 지금 표현한 것이 여기 있는 이 형태고요. 자, 우리 3.6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6을 풀고 3.7을 풀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아마 그냥 3.7만 놓고 풀려고 했었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기억이 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경험을 많이 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G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3.6에서 보았던 그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GT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XT라고 하는 신호를 1차 미분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 0부터 2까지는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지금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신호의 형태와 같죠. 혹은 유사하죠. 자, 그래서 G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고, 그것에 대한 폴리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했고, 자, XT가 그러니까 즉 xt의 미분의 형태가 gt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적분의 형태로서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본 것처럼요. 자, dk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자, exponential의 jk 곱하기 2분의 파이의 자, 2k로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즉, EK라고 하는 것을 자, JK 오메가 제로분의 1 곱하기 DK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자, 즉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DK라고 하는 이 프레시릴 코에피션트는 앞에서 구한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DK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값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K가 0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K가 0일 때는 이제 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따로 구해주는데 자, K가 0일 때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그 K가 0일 때, 그러니까 제로 오더에 대한 프레시 코에피션트를 구할 때는 모두 동일하게 구하면 되는데요. 자, K가 0일 때는 그냥 한 주기 동안의 평균 값을 구하면 그게 DC 성분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요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기에 대해서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평균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4분의 2에 해당되는 게 이 넓이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의 평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k 콜 0에서의 값은 2분의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예제 3.8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8에는 총 3가지의 신호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자, XT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매 주기 t마다 지금 0에서 지금 임펄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t에서 임펄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t에서 임펄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자,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에서 임펄스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매 시간 t마다 임펄스가 하나씩 뜬다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가 주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x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지금 방정식의 형태,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kt마다 지금 임펄스가 하나씩 뜨는 형태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자 gt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이고 우리가 예제 3.5에서 봤던 신호와 동일합니다. 자, 그 얘기는 예제 3.5와 5에서 우리가 얻었던 결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겠다는 얘기고요. 자, qt라고 하는 신호의 우리 프리액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우리가 xt를 이용해서 qt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gt를 이용해서 qt를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xt라는 신호가 일단 주기 신호라는 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이 xt라고 하는 신호의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ak로 봤을 때 그 ak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t분의 1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델타 t의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 t분의 2파이 곱하기 t dt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적분은 자, 델타 t를 포함한 적분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만 0의 값을 갖겠죠. 그렇죠? t 이퀄 0이라는 한 점에서만 0의 값을 갖겠, 죄송합니다. 한 점에서만 0이 아닌 값을 갖겠죠. t 이퀄 0일 때만 0이 아닌 값을,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분값은 자, t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k라는 것을 구했고, 지금 ak 대신에 t분의 1을 넣었을 때 지금 xt에 대한 푸리의 시리즈 전개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qt라고 하는 이 신호를 갖다가 그 프레 시리즈 혹은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해 볼 건데요. 자, 이 위로 향해 있는 임펄스와 아래로 향해 있는 임펄스들을 따로 보겠습니다. 자, 위로 향해 있는 임펄스들은 자, 일단 주기 t인 것은 동일하고요. 자, xt와 비교했을 때 왼쪽으로 지금 t분의 1만큼 이동한 쉬프트된 형태입니다. 자, 지금 아래로 향한 임펄스들은 역시나 주기 t인 것은 동일하고요. 임펄스가 xt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으로 t1만큼 쉬프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qt라고 하는 신호를 xt와 연관 지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자, 지금 이제 qt는 x의 t 더하기 t1 마이너스 x의 t 마이너스 t1에 해당되는 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뭐 타임 시프트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앞에 쓰여져 있는 x의 t 플러스 t1에 해당되는 자, 마이너스 t1만큼의 지금 타임 시프트를 고려한 코에피션트가 쓰여져 있고요. 거기에 자, 자, 우리가 t1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있는 형태를 고려해 준 겁니다. 그래서 bk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gt라고 하는 신호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자세히 보면 지금 마이너스 t1 그리고 t1에서 지금 위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임펄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GT라고 하는 이 스퀘어 웨이브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불연속점에서 위쪽으로 무한대 그리고 여기 불연속점에서 아래쪽으로 무한대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GT에 대한 그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의
그것의 프레시 코에피션트를 CK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3.5에서 구했던 그것을 여기서 쓰면 되는데, 그냥 표현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CK로 봤고요. 구체적인 값은 예제 3.5에서 구한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CK로 봤을 때 지금 위아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미분 관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적분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CK를 구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미분 값으로서 JK 오메가 제로를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T의 프레시리지 코에피션트 BK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배워봤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잘 풀려면,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성질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질들이 사실 식들이 묘하게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지 않고 잘 외우고 잘 쓰려면 문제를 일단 계속 강조하는데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속 시간에서의 프리에 시리즈 표현에 대한 것을 이제 마치고요. 3.6절부터는 이산 시간에서의 프리에 시리즈 표현과 관련된 것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에 시리즈를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기 신호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산 시간에서도 주기 신호를 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 신호와 관련된 이산 시간에서의 표현을 맨 위에 써줬고요. 지금 보시면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이 주기가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산 시간에서는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연속 시간에서는 이 주기가 뭐 실수 어느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연속 시간에서의 프리에 시리즈 표현과 관련된 것을 다시 적어 봤고요. 지금 뭐 이 식이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k 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시그마 a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것이 xt라고 하는 실수 주기 신호의 푸리에 시리즈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 시간에서도 이것과 같은 표현을 가지게 되는지를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썼던 식 그대로 뭐 t 대신 n을 넣는 형태로 지금 푸리에 시리즈, 이산 시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 표현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그냥 같다라고 하면은 가장 행복한데, 뭐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가 뭐 눈에 띄실 텐데, 자,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겠죠. 자, 이산 시간과 연속 시간 사이에 공통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한쪽만 공부를 하면 되고 다른 쪽엔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챕터를 나눠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챕터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표현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는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산 시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 표현과 연속 시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 표현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구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하는 이 구간에 대한 차이이고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식은 이제 틀린 식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식을 놓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보자는 의미로 쓴 거니까요. 이 식을 외우시면 안 되고요. 뒤에서 이제 정정된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맨 아래에 쓰여졌던 식을 이제 그대로 갖고 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마의 구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식을 보시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 계수에 해당하는 웨이팅 팩터에 지금 K번째 고조파가 지금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고요. 그것을 우리가 n분의 2파이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t분의 2파이 오메가 제로를 t분의 2파이로 정의를 했었고요. 이산 시간에서는 주기가 n이니까 연속 시간에서의 주기 t 대신에 n으로 바꿔 쓴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k 값에 따라서 이제 고조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정수배의 k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될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구간에 있는 모든 k 값에 해당하는 고조파가 서로 다르고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봤던 이유는 그 기저신호에 해당하는 고조파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K에 대해서 모두 다 의미 있는 신호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이산시간에서도 과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의미 있는 신호를 형성하는지, 즉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그 고조파 신호, 그러니까 하모니칼 릴레이티드 시그널을 갖다가 지금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파이 k라고 하는 것이 k번째 고조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펀더멘탈 프리퀀시에 지금 k가 곱해진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쓰여져 있는 것이 파이 kn이라고 하는 것이 k번째 고조파인데, 자, 결론적으로 k번째 고조파 성분이, 자, 주기를 n이라고 했을 때 n개만큼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성립하는지를 좀 알아보면요. 자, 파이 k 더하기 rn이라고 하는 이 고조파 신호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은, 자, 익스포넨셜의 정의에 의해서요. 익스포넨셜의 j k 더하기 rn 곱하기 n분의 2파이 곱하기 n의 형태로 이제 쓸 수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좀 형태를 바꿔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j, k, n분의 2파이 n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2파이 rn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익스포넨셜 j 2파이 rn에 해당하는 성분은, 자, 2의 배수, 그러니까 2파이의 배수가 되는 지수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2파이의 배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1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이 부분만 남게 되고요. 이게 갖는 값이 파이 k의 n과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총 n개만큼의 의미 있는 신호만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산 시간에서는 n개의 서로 다른 신호만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파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게 되면은 자, 파이 제로와 같은 값이 되는 거고요. 파이의 n 플러스 1은 자, 파이 1과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연속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k 값에 대해서 다 서로 다른 신호를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이산 시간에서는 자, n개의, 그러니까 주기에 해당하는 n개의 서로 다른 신호만 존재한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n개만큼의 신호만 고려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n개에 해당하는 고조파의 이제 웨이팅을 곱해주는 형태이고요. 자, 나머지 형태는 이산 시간이나 연속 시간이나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거는 여기 밑에 쓰여져 있는 요 시그마에 대한 구간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산 시간에서는 총 n개만큼의, 주기에 해당하는 n개만큼의 하모닉에 대해서만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산 시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전에,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이산 시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 표현에 의해서 x0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x1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n-1에 해당하는 x값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자, 0부터 n-1까지, 자, 0부터 n-1이니까 총 n개의 지금 신호가 있는 거죠. ak 곱하기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kn으로 쓸 수 있고요. 지금 한 주기에 해당하는 n개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0부터 n-1까지여도 되고요. 1부터 n까지여도 되고 2부터 n 플러스 1까지여도 됩니다. 상관없고, 자, n개의 서로 다른 포인트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xn이라고 하는 신호에다가
여기 쓰여져 있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R n분의 2파이 n을 곱하고 한 주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시그마를 해보는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xn이라고 하는 신호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R 곱하기 n분의 2파이 n이 곱해졌고요. 그리고 자, 하나의 주기에, 한 주기에 대한 시그마가 이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자, 위에서 쓰여졌던 이 식을 xn 대신에 넣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 형태는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 ak라고 하는 풀이의 개수를 유도하면서 썼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해가 되면 더 좋은 건데요. 이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연속 시간에 이산 시간에서의 풀이의 시리즈 표현형과 이산 시간에서의 풀이의 개수를 구하는 방정식에 대한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쓰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듯이 이 값이 0이 아닌 값을 갖는 경우가 k가 0, 그 다음에 주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 2n. 그러니까 즉, 주기의 정수배만큼 되는 점에서만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가지니까요. 자, 1이 n개만큼, 여기 쓰여져 있는 주기 n개만큼 더해진 형태니까 n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 되겠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요. 자, 이것이 정리를 다시 하면 k가 n인 구간에서 n 곱하기 ak의 델타 k-r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k와 r이 같은 구간에서만 같은 점에서만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연속 시간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을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이 n의 ar과 같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k라고 하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자, n분의 1의 시그마 k 이퀄 n의 x n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k 오메가 제로 n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번 슬라이드에서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xn에 대한 풀이 시리즈 표현이 위에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산시간에서의 풀이 시리즈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뭐 반드시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풀이 시리즈를 전개를 하게 되면요. xn이라고 하는 것은 뭐 a0의 파이 0, a1의 파이 1, 그 다음에 뭐 점점점 a의 n-1 곱하기 파이의 n-1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의 신호에 대해서만 자, 대문자 n으로 표현된 요 주기에 해당하는 신호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니까요. 그 시작점이 반드시 뭐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해도 되죠. 자, 1부터 시작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문자 n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와 얘가 지금 동일하고 여기와 지금 뭐 두 번째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와 얘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제로, 그 다음에 파이의 제로 값이 a의 n, 파이의 n 값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자, 지금 고조파 가 같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자, 지금 얘와 얘가 같은 상황에서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이 값이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리 시리즈 개수를 이산 시간에서 구하게 되면 그 개수도 지금 여기 쓰여진 것처럼 자, 주기를 갖게 됩니다.
자, 주기 n과 같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를 갖게 된다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3.1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2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예제 3.5와 이제 유사한 형태이고요. 지금 예제 3.5에서는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의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혹은 이제 구형파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자, 지금 3.12에 나와 있는 이 표현 형태가 이산 시간에서의 이제 구형파 혹은 스퀘어 웨이브 형태와 같습니다.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의 구간에서 1의 값을 갖고요. 지금 주기가 n인 신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신호에 대해서 이제 풀이의 시리즈 표현을 이제 구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면 ak라고 하는 풀이의 시리즈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풀이의 시리즈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뭐 n개의,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n개의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값을 갖는 게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의 구간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시그마에 대한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로 바뀌었고요. 자, 지금 이 앞에 원래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거죠. 지금 xn이라고 한다면, 이게 xn이라는 신호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 구간에서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1이 있어야 되는데 생략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맨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m은 n 플러스 n1이라고 치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자, 방금까지만 해도 n으로 표현되었던 n에 관련된 식이었는데, 방정식이었는데, 지금, 자, m에 관련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에 대해서 시그마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요. 자, m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지금 따로 구분한 겁니다. 지금 안쪽에 있던 부분 중에, 자, 이 성분은 m과는 관련이 없죠. 지금 시그마를 해야 되는 우리가 m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써줬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의 합이죠. 자, 등비급수의 합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쓰여져 있는 이 식대로 쓰여지게 되고요. 자, 우리가 k가 0 혹은 뭐 주기 n과 다를 경우와 k가 0 혹은 n 주기의 n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구한 것이, 자, ak의 k 값이 0 혹은 뭐 정수배, n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연속 시간과 이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산 시간에서 방금 전에 쓰여졌던 그 식에 대한 그래프 표현이고요. 지금 이거는, 자, 연속 시간에서의 그래프 표현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차이가, 연속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웨이브의 형태가, 신호의 형태가 반복되지 않게 나왔었죠. 근데 이산 시간에서는 같은 모양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주기 신호가 아니라요. 프리퀀시 도메인, 그러니까 K라고 하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원래 신호가 연속 시간에서의 신호인지 이산 시간에서의 신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반복되지 않는 형태로 나오면 원래 신호가 연속 시간에서의 신호였던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된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 원래의 신호가 이산 시간이었구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스퀘어 웨이브를 구성하는 n1에서 마이너스 n1에서 플러스 n1까지 지금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가 정해져 있었죠. 자, 스퀘어 웨이브의 폭이, 자, 넓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즉 n1 값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 a의 형태로 가고요. n1 값이 작아지면, 다시 말하면 이 폭이 좁아지게 되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이 그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xn 혹은 xt가 정의되어 있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폭이, 스퀘어 웨이브의 폭이 넓어지면,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이 폭이 좁아지게 되고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폭이 좁아지면 스퀘어 웨이브, 죄송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신호의 형태가 이렇게 브로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형태는 연속 시간이나 이산 시간이나 동일하고요.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게 이산 시간,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지 않는 게 연속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3.7에 있는 이산 시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 성질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뭔가 허전한 기분이 좀 들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푸리에 시리즈, 그리고 푸리에 시리즈 계수에 대해서 다룬 후에 성질을 배우기 전에 수렴 조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쵸? 뭐 스퀘어 인테그레블 해야 된다는 것, 뭐 그런 얘기들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자,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컨버전스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샘플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뭐 발산할지 아니면 수렴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시간에서만 우리가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5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성질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 성질 중에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성질들은 우리가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 성질들만 여기에 모아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멀티플리케이션은 다 연속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자, 다른 것은 바로 여기 빨간색 표시된 것처럼, 자,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구간에 대한 이제 시그마를 취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는 주기 n에 대한 고려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3.7.2에 있는 이제 first difference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이산 시간에서는 이제 first difference, 그러니까 one step difference와 관련된 얘기고요. 연속 시간에서는 이게 사실은 1차 미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연속 시간에서의 미분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AK라고 하는 것은 지금 XN이라고 하는 신호의 푸리에 시리즈,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 계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BK라고 하는 것은 자, XN에서 1만큼 딜레이가 된 혹은 1만큼 쉬프트가 된 X의 n-1에 해당하는 신호의 푸리에 시리즈 계수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n 값도 혹시 뭐 n-1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이 xn이어도 뭐yn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우리가 그 푸리에 시리즈 전개를 하고자 하는 그 신호에 이만큼의 표현을 혹은 하모닉스를 곱해주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만 1만큼 시프트가 된 거고요. 뒤에 붙어 있는 하모닉스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풀어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표현된 것과 여기에 표현된 것 중에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n분의 1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k n분의 2파이가 앞에 곱해지고, 거기에 시그마에 지금 뒤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자, n-1로 지금 통일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이 AK, 그러니까 앞에 있는 n분의 1까지 고려했을 때 그것이 지금 AK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AK에 지금 여기 있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K n분의 2파이가 곱해진 것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xn이라고 하는 신호와 xn-1이라고 하는 신호는 하나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만큼의 차이가 나는 1만큼의 신호가 딜레이된 형태를 빼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first step difference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 푸리 시리즈는 지금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ak라는 것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k 곱하기 n분의 2파이가 자, 지금 이
first difference, first step difference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7.3에 나오는 이제 파스파릴 정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파릴 정리는 이제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뭐 한눈에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가 차이가 나냐 하면 지금 시그마였던 것이 이산 시간에서는 시그마인 것이 연속 시간에서는 한 주기 동안의 인테그랄이었던 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외에 이 파스파릴 정리가 내포하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파스파릴 정리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 자, 시간 축상에서의 에너지의 합과 주파수 축상에서의 에너지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 축상에서의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그리고 자, 주파수 축상에서의 한 주기에 대한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그것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자, 시그마냐 아니면 인테그랄을 이용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성질 중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4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시면요. xn이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신호를 바로 우리가 풀의 시리즈를 구하는 공식 같은 데 넣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x1n이라고 하는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신호와 지금 x2n이라고 하는 DC 성분, DC로 표현된 성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 둘을 더하면 지금 위에 이 신호가 된다는 것은 뭐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가 뭐 선형성에 의거해서 AK는 BK 더하기 CK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K를 구하고 CK를 구하겠다라는 건데, 자, BK와 관련된 거는 지금 스퀘어 웨이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3.1.2에서 했었죠. 아, 죄송합니다. 3.12에서 했었죠. 예제 3.12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3.10이나 예제 3.5에 나와 있는 그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신호의 푸리에 시리즈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자주 반복돼서 나온 형태인데 이거를 매번 유도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시간도 제한적일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뭐 시험을 대비하는 이번 학기 입장에서는 그 형태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형태는 우리가 3.12의 예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 공식화된 그 값에서 자, n1을 1 그리고 주기 n을 5를 대입해서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B0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C0에 해당하는 자, 이 C라는 여기 C에 해당하는 신호는 DC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로스 오더 이외의 하모닉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0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C0와 지금 B0를 더해주면 그것이 자, A0 값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K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AK 값은 지금 이 값과 같게 됩니다. 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신호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 개수를 구하는 뭐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 마찬가지고요. 예제 3.5와 3.12에 나와 있는 그 표현 형태는 가급적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미있는 예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xn이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구하라는 게 이 예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신호 xn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서를 보시면 xn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가 6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자, x0부터 x 5까지 해당하는 총 6개의 신호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총 6개인 겁니다. x1부터 x6까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x0부터 x5까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총 6개의 신호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6개의 신호와 관련해서 자, 첫 번째 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리고 이 3개의 조건들이 결국은 이제 뭐 각각의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자, 미지수가 6개고 지금 식이 3개인 형태의 지금 방정식을 혹은 뭐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지금 n equal 0부터 5까지의 시그마 xn 값이 2라고 주어졌죠. 자, 0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뭐 표현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한 주기 동안의 합입니다. 자, 한 주기 동안의 신호의 합을 구했더니 2라는 것이고요. 자, 뭐 일단 뭐 문제를 파악하고 넘어가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n이 2부터 7까지에 대한 시그마입니다. 역시나 한 주기 동안의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1의 n승에 지금 xn이라는 값을 곱하는 것에 한 주기 동안의 합이 지금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를 보시면요. 자, per period라고 되어 있는 게 한 주기죠. 한 주기 동안 xn이 가지는 자, 파워가 미니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파워,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파스칼의 정리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xn에 대한 뭐 그 파워 혹은 에너지에 관련된 조건이 주어졌고 그 한 주기 동안의 값이 미니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조건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DC 성분, 그러니까 A0에 해당하는 값은 그 전체 신호의 평균 값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어진 것이 그 한 주기 동안의 신호의 합이죠. 그러면 이 합의 평균, 자, 주기가 6이니까요. 6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A0 값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즉 이제 A0 값은 3분의 1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이 두 번째 항에 의해서, 두 번째 단수 조항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보시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n승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게 되면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파이 n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j 파이 n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주기 n 분의 2파이, 그러니까 주기 n이 6이었으니까 6분의 2파이로 쓰여진 거고요. 6분의 2파이 곱하기 3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쓰여져 있는 얘가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얘가 k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k가 3인 경우 그 3인 경우에 해당하는 하모닉스를 구하는 죄송합니다. 풀의 개수를 구하는 지금 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빠진 게 이 앞에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n이 6이니까 지금 A3에 해당하는 값,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K가 3에 해당하는 그 값이 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0와 A3은 구했고요. 나머지 뭐 4개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네 번째 붙은 이 단서 조항이 그러니까 나머지 4개의 풀이의 개수를 정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뭐 A0가 3분의 1이고 A3이 6분의 1의 값을 가지면서 최소의 에너지를 갖기 위한 조건은 자, 나머지 A1, A2, A4, A5가 0의 값을 가지면 되겠죠. 자, 절대값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파스칼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음의 값을 갖는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으니까요. 가장 작을 수 있는 조건은, 미니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것을 만족하면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xn이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a0, 뭐 물론 이제 값을 구체적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3분의 1 더하기 자, a3 곱하기 exponential의 j 파이 n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이것이 xn에 해당한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굉장히 재미있으니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3.8장의 내용은 푸리에 시리즈와 이제 LTI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웠었는데요. LTI 시스템, 즉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선형성과 시불변성을 모두 가지는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형성은 비례성과 가산성을 가지는 성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불변성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LTI 시스템의 특성을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하기 위해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을 도입했었죠.
자,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가장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입력 신호인 임펄스, 즉 델타 펑션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복잡한 것을 넣어서 복잡한 출력이 나오면 우리가 시스템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간단한 입력을 넣어서 간단한 출력을 도출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파악한다는 얘기였고요. 자, 이러한 간단한 입력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변화는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하던 신호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푸리에 시리즈는 우리에게 이제 최선의 근사화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사화를 잘 시켰을 때 그때의 이제 그 AK 값,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값과 같은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푸리에 시리즈 혹은 이제 푸리에 변환을 배우고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변환 과정에서는 에너지 소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의 소실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 푸리의 변환 혹은 푸리의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우리가 이제 푸리의 시리즈 혹은 푸리의 변환을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신호를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도메인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주파수 응답은 이제 그 임펄스 응답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임펄스 응답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정의된 시스템의 함수라고 하면, 주파수 응답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펄스 응답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주파수 응답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주파수 응답이 자,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인풋 값입니다. 자, 이 입력을 살펴보면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자, 매그니튜드가 일단 1이죠. 그렇죠? 매그니튜드가 1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인 웨이브를 정의할 때 매그니튜드와 이제 프리퀀시 혹은 각속도 그리고 이제 위상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매그니튜드가 1이고 위상이 0입니다. 그리고 기본 각속도를 기본 주파수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입력 신호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형태의 입력 신호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간단한 입력을 시스템에 대입하고 그 나오는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아래에 식을 도입했고요. 자, 그 식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xn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이고 hn이라고 하는 지금 임펄스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력이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 출력 결과y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xn과 hn의 컨볼루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yn이라는 출력 신호가 xn과 hn의 컨볼루션인데 그 컨볼루션을 갖다가 풀어 쓴 게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X와 H의 입장이 혹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H가 먼저 나오고 X의 n-k가 이제 뒤에 쓰여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HK는 그대로 두고 XN을 우리가 exponential j 오메가 n으로 정했었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X의 n-k에 해당하는 exponential j 오메가 n-k를 대신 썼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아직은 다루지 않은, 뭐, 물론 다룬 내용도 있고,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임펄스 응답 H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HS로 좀 정의를 했고요.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지금 h of j 오메가는 타임, 그러니까 연속 시간, continuous time에서 정의한 푸리어 트랜스폼이고요.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는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 정의한 푸리어 트랜스폼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물론 이제 ht에 대한 것이라서 h of j 오메가를 썼고요. hn에 대한 것이어서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썼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계속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지금 푸리어 트랜스폼에 관련된 식이 이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련된 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임펄스 응답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것의 우리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값으로 나타났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더 들어갈게요. 자, 그럼 아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러면 자, 여기 exponential j 오메가의 n-k를 이제 나눠 써보겠습니다. 자, exponential j 오메가 n을 앞으로 뺄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시그마 자체가 이제 k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k와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k와 관련된 식들만 남겨놨고요. 자, 이 형태가 우리가 보시면 여기 있는 요 푸리어 트랜스폼 관련된 공식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n으로 쓰여져 있는 거고 여긴 k로 쓰여져 있는 건데 뭐 변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exponential j 오메가 n 곱하기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yn이라고 하는 출력이 자, 입력, 지금 xn이라는 입력이죠. 입력에다가 지금 임펄스 응답에 푸리어 트랜스폼된 결과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yn이라는 출력은 지수함수 형태의 입력, 자, exponential j 오메가 n이라는 입력과 여기 얘기하는 이것이 주파수 응답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주파수 응답이 곱해진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yn이라는 것을 우리가 xn과 hn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xn과 자,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응답과의 곱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출력을 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이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식이 가지는 의미를 좀 다시 살펴보면요. 자, 주파수 응답은 그러니까 시간의 변수인 n. 지금 우리가 지금 yn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시간의 변수가 n이죠. 그리고 이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는 함수를 잘 보면 혹은 이 식을 잘 보면 자, n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변수인 n에는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요. 지금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특성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exponential j 오메가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시간에 관계없는 독립적인 시스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것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제 시간 n의 독립적인 주파수 응답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yn이라는 이 출력 신호의 매그니튜드는 자, 입력 신호의 매그니튜드 값에 물론 이제 입력 신호의 매그니튜드 값이 1이죠. 입력 신호의 매그니튜드 값에 현재 여기서는 1인 건데 이제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입력 신호의 매그니튜드 값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h of exponential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값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yn이라고 하면 xn의 h of exponential j 오메가와 같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즈 성분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응답의 페이즈 성분 값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y의 n을 쓰게 되면요. 이거는 잘못 썼네요. xn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두 관계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응답이 입력의 매그니튜드 바꿔주고 주파수, 죄송합니다. 위상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의했던 게 지금 이산 시간에서 정의한 거고요. 지금 밑에 쓰여져 있는 식은 자, 그 형태를 우리가 연속 시간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x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xt라고 하는 신호를 풀이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럼 yt라고 하는 신호는 아까 이제 했던 것을 따르면 xt라고 하는 신호에 자, h of 여기서 이제 연속 시간이니까 h of j 오메가 여기 잘못 썼네요. 제가 h of j 오메가 쓰여야 됩니다. 자, h of j 오메가가 곱해진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yt 혹은 yn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 주파수 응답에 단순히 우리가 넣어주는 입력을 곱해주면 출력 yn 혹은 yt가 나온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3.16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6은 이제 교재에 쓰여 있듯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예제 3.2를 다시 이제 풀어보는 거고요.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관계식을 이용해서요. 자, 임펄스 응답 h of t가 지금 exponential 마이너스 t 곱하기 ut로 주어졌습니다. 자, 뭐 앞에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관계식이 이제 방금 전에 다뤘던 관계식인데 다시 한번 보면 자, yt라고 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출력 신호는 자, ak라고 하는 원래 프레실 코에피션트에다가 자, 임펄스 응답의 주파수 응답에 해당되는 자, h of j 오메가를 곱한 것에 지금 이게 하모닉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모닉스는 우리가 기저함수로 쓰는 거고 새롭게 도입된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자, 프레실제 코에피션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BK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프레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프레 트랜스폼과 관련된 공식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H of J 오메가를 우리가 이제 구할 거고, H of J 오메가를 구할 때 원래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인데 위에서 지금 UT라는 구간이 새로 정의가 됐으니까 자, 0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를 계산을 하면요. 자, 1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게 h of j 오메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k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ak, 앞에서 구한 ak에다가 지금 1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 구했던 3.2에서 구했던 ak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게 k 곱하기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k 값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h of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값이 이 새로운 코에피션트 뭐 b0부터 b 3까지의 코에피션트의 개인의 그러니까 이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3.17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17은 방금 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이산시간에서 yn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yn이 프레시 힐즈 전개를 했을 때 서로 다른 n개의 하모닉스에서만 유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시그마에 대한 구간이 연속시간과 다르게 n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프레시 힐즈 급수에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h of j 오메가, exponential j 오메가. 지금 보시면 n분의 2파이 k인데 이게 결국은 오메가 제로 k에 해당하는 거죠. 오메가 제로가 n분의 2파이고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뭐 오메가로 쓰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하모닉스가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알파의 n승으로 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까 구했던 자, 주파수 응답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구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 신호 xn이 코사인 n분의 2파이 n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써서 전개를 하게 되면 여기 제가 손으로 쓴 것처럼 2분의 1의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n 더하기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 n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아까 구했던 지금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주어졌던 이 식에 넣고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xn이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 앞에서 구했던 h of exponential
h of exponential의 j 오메가를 곱해주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오메가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 앞에 부호가 달라진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메가라는 것이 오메가 제로 k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h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이 오메가도 k 오메가 제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 값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가 붙기도 하고 지금 붙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장과 관련된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